어머니, 정청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기려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뽑았던 사람들 똘똘 뭉쳐야 하는데 전당대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조국혁신당과는 하루빨리 통합하고 범민주 진보연합 단일대우로 1대1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 당은 지금 반명 외치면서 분열 외치면서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이 갈라져 있습니다. 어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청래의 진심과 단심이 공격받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당원은 제가 입장할 때 정청래가 윤석열이라며 저를 욕합니다. 어머니, 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 때 이재명 대표 바로 옆자리 짝꿍으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싸웠는데 정청래는 반명이라고 그럽니다. 법사위원장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매답해 싸웠고 헌법재판소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윤석열 파면에 앞장섰는데 어머니, 제가 반명입니까? 민주당의 어머니들, 호남 어머니들, 아버지들 저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0.73%포인트였습니다.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양쪽 진영이 총동원됐고 지지층은 결집할 만큼 결집했습니다. 그런데도 승패는 갈렸습니다. 이 선거가 남긴 교훈은 간단합니다. 우리 편만 모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민주당 주변에서는 아직도 이 간단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 진영의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강성 지지층의 박수 소리가 커지면 민심도 따라오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인터넷 방송의 동시 접속자 수와 투표소의 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49.42%를 얻어서 당선됐는데 김문수는 41.15%. 그런데 이준석은 8.34%. 두 후보의 표를 단순히 하나의 보수표로 묶는 것은 정치적으로 거칠지요. 이준석을 찍은 유권자가 모두 국민의힘으로 갈 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보내는 경고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득표율을 합치면 49.49. 이재명 후보는 49.42. 네, 0.7%포인트. 지난 20대 대선 0.73%포인트. 지난 대선, 21대 대선 이재명과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은 0.7%포인트.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 진영이 똘똘 뭉치면 우리가 져요. 보수 진영이 당시 어떤 상태였습니까? 내란의 충격과 분열 속에서 선거를 치렀어요. 그런데도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하니까 0.7%포인트 앞섭니다. 민주당이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승리의 도취가 아닙니다. 위기의 크기입니다. 보수가 재결집하고 그 위에 중도층과 2030 일부까지 얹히는 순간 판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취해서 중도층을 밀어내는 순간 상대가 그 빈자리를 채운다면 다음 선거 결과는 뻔합니다. 그런데도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 같은 이 진영의 대표적인 오피니언 리더들은 여전히 우리 편 결집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집도끼를 지켜야 한다는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나 집도끼만 지켜서야 되겠습니까? 집토끼만 지키다가 산토끼를 전부 상대편에게 내줄 수 있다는 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거는 충성도 대회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국민을 설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30% 지지층을 35%로 만드는 것보다 30%를 기반으로 51%를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은 지지층의 순도를 높이는 데 집착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하면 배신자라고 하고, 중도를 말하면 우클릭이라고 비난하고, 청년층이 등을 돌리면 청년을 탓합니다. 저 일배화됐다고, 극우화됐다고 이러면서 말이죠. 이쯤 되면 정치가 아니라 신앙심 검사 아닙니까? 중도 확장은 비겁한 후퇴가 아닙니다. 개혁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개혁을 실제 권력과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현실 정치의 기본인 것입니다. 자기 가치에 확신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다. 자기 지지층에게만 통하는 은어와 분노의 언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에게도 저 말은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해야 합니다. 그게 정치인 거예요. 중도를 적으로 돌리고 비판적 지지자를 쫓아내고 청년층을 철없다고 꾸짖어 놓고 선거 때가 되면 표를 달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2030 세대는 이전 세대처럼 진영의 역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일자리, 공정, 병역, 연금, 세금처럼 자신의 삶을 직접 건드리는 문제에 민감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청년층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일배 탓, 보수 언론 탓, 유튜브 탓부터 해요. 가장 하기 싫은 질문은 피합니다. 우리가 싫어서 떠난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정당은 쇠퇴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민생과 실용을 앞세워서 중도층을 끌어안으려 할 때 여당이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매달려 정부의 확장 전략에 제동을 건다면 그것은 내부 총질에 가깝습니다. 정청래 지도부 체제와 같은 강경 노선, 위선 노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위선 노선이 당을 강성 지지층의 취향에 맞춰서 운영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넓히려는 외연을 당이 다시 좁힌다면 결과는 하나뿐입니다. 정부는 중도로 가는데 당은 극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기괴한 이중주가 되겠지요. 이런 구조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지방선거부터 경고등이 켜질 셈입니다. 지방선거부터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흔들려서 국정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정동력이 떨어졌으니 대통령 지지율도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당내에서는 책임 공방이 시작됐고, 자, 그 다음은 총선입니다. 정치적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 편의 박수 소리를 민심으로 착각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에서는 수만 명이 환호한다, 댓글에는 찬양이 넘친다, 유튜브에서 우리가 이긴다, 이런 방송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특히 저 박시영 씨 방송 보세요. 정청래가 지는 법이 없어, 그 방송을 보면. 그런데 막상 선거를 치르면 어떻게 나와요? 예상보다 표가 안 나오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말하지 않는 유권자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여성 지지자는 방송에 후원금을 보내지만 부동층은 말없이 후보를 바꿉니다. 진영의 확성기는 시끄럽지만 선거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되게 조용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을 욕하는 사람보다 자신에게 관심을 끊는 사람입니다. 우리끼리 뭉치면 이긴다라는 말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끼리 뭉치면 우리끼리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끼리 뭉칠수록 울타리가 높아지고 울타리가 높아질수록 밖에 사람은
들어오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울타리는 지지층을 보호하는 담장이 아니라 정당한 세상과 단절시키는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정당은 언제나 덧셈을 했습니다. 내 편을 지키면서 중도를 더하고 중도를 품으면서 청년을 더하고 비판적 지지자까지 끌어안았습니다. 반대로 쇠퇴한 정당은 뺄셈을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쳐내고 다른 말을 하면 배신자로 만들고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조선일보 출신이라고 매도하고 중도를 기회주의자라고 조롱하고 안 그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정치는 결국 확장입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는 정치는 선동일 수는 있어도 집권 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 진영 지지자에게도 저 정도면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듣지 못하는 정당은 오래 집권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강성 지지층의 비판이 아닙니다. 중도층의 무관심입니다. 청년층의 이탈입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진행되는 민심의 이동입니다. 우리끼리 뭉치면 이긴다. 이 말은 달콤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 말에 취하면 자기 진영의 박수 소리만 들리고 떠나는 국민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정치는 결집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확장으로만 완성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끝내 외면한다면 다음 패배 뒤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편이 덜 뭉쳐서 졌다. 아닙니다. 더 넓어지지 못해서 지는 것입니다.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흙이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오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온 야채수. 이 영상 보셨죠? 정성껏 가꾼 제주 유기농 야채로 만든 늘온 야채수입니다. 요즘 폭염 때문에 아침마다 피곤하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부터 때려 넣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속 쓰리고 몸만 찬물에 겉도는 느낌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제 커피 대신에 늘온 야채수로 아침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에비앙급 제주 용암해수에 100% 유기농 야채를 담아서 무더위에 빠져나간 미네랄과 영양을 싹 채워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준비했던 4차 물량이 전량 완판되었습니다. 지금 생산 라인을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지만 주문량이 폭주해서 지금부터는 8월 17일부터 순차 발송되는 긴급 5차 예약 판매로 진행됩니다. 5,000원짜리 아이스커피 딱 한 잔만 아껴보세요. 하루 단 1,800원이면 속 쓰린 커피 대신 매일 아침 속 편하고 활기찬 하루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5차 물량도 언제 마감될지 몰라요. 화면 보고 계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서 예약 순서부터 확보하시고요. 운전 중이신 분들은 늘온 야채수 기억하셨다가 차를 세운 다음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늘온 받아보실 우리 식구들끼리 다 같이 시원하게 건배합시다. 늘온 건배!